퇴근하고 뭐 할래?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 최근 관심사를 키워드로 풀어드리는 쇼센의 마이붐 시간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마이붐 반갑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저 오늘 키워드 3개 준비했는데요. 네. 4개 일단 준비한 적도 있어요? 오늘은 하나 적네요. 보통 4개 하시던데. 아, 그래요? 아닙니다. 평균 3.2개입니다. 근데 얘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입 다물래. 닥치라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3개도 좀 나 버거울 것 국민정원 하고 싶다. 쪼시님의 마이붐을 3개로 잘라주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여자 없는 남자들이고요. 어? 두 번째 키워드는 드라이브 마이 카. 세 번째 키워드는 웃는 남자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집 제목이에요. 아, 그렇죠. 네, 여자 없는 남자들. 그러니까 이 단편집을 읽게 된 거는 다른 분이 같이 읽고 싶다고 이제 저희 모임하시는 분이 얘기를 해가지고 읽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그 하루키 작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랑 그렇게 이제 취향이 저도 하루키 별로입니다. 맞지는 않는데 일단은 그 제가 이거를 왜 소개해드리는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좀 나온 지 좀 됐습니다. 문학동네에서 2014년도 출간된 작품이고요. 그렇게 오래됐나요? 당시에도 뭐 일본에서도 크게 판매 부수가 굉장히 높았고 우리나라에는 워낙 하루키 팬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 작품은 좀 특이한 게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가 단편집 자체가 좀 드문데 이 작품이 뭐 초창기에 맞죠. 네, 굉장히 단편 중에서도 9년 만에 나왔대나 그래가지고 많이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자 없는 남자들이라는 이제 해밍웨이의 동명 단편집이 있습니다. 이 해밍웨이 단편집 제목을 보고 그 되게 직물적인 그 창작 의식이 막 불탔대요. 이 사람이 여자 없는 남자들 거기서 막 스토리가 막 생겨난 거예요. 저는 그 창작자로서 그게 어떤 감각인지 알거든요. 그 제목 자체가 뭔가 호기심을 불러요. 그죠. 내가 다양한 여자 없는 남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이제 창작 의식을 타올라서 이것을 쓰게 되셨다고 합니다. 소개를 해드리면요. 책 속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예고나 예감 징조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여자 없는 남자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여자를 떠나보내게 되는 또는 떠나보내려고 하고 있는 남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 슬픈데요. 근데요, 이 작품이 되게 묘한 게요. 슬프게 감정 서사를 잘 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이 좀 인상 깊었던 이유는 재밌다, 재미없다를 떠나서 보통은 이별 얘기를 할 때 제가 여자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성 서술자에 이입하는 편이고 그리고 여자 중심의 이별 서사를 더 많이 읽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껏. 근데 이 책은 대부분이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철저하게 남성 서술자 관점에서 자신의 내면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좀 독특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같이 모임을 한 멤버 중에 한 명은 되게 하루키 특유의 그런 서사 방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되게 소통 불가능한 상태잖아요. 되게 자기중심적으로 관계를 해석하고 마무리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미 만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들어볼 수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뭐 합리화를 하든 아니면 그걸 그냥 쿨한 척을 하든 정말 잊어버리든 아니면 진짜 지질이 질척거려가지고 막 죽을 직전까지 가든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내면의 이별 후의 모습들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웠던 작품입니다. 시스타의 나 혼자 이 가사가 생각나네. 나 혼자 제가 나 이 혼자 이 이별하고. 책을 2014년도 9월달에 심지어 읽고 리뷰를 썼는데 그래요? 놀라울 정도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도 다시 이제 새록새록 기억이. 예. 근데 이제 존돌님이나 제가 좀 흥미를 가질 부분이 있다 그러면 약간 판타지성, 미스테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르물적인 갑자기 남자들이 여자들 사라지니까. 이야기 컨셉이 있으면 약간 판타지성이 있는 작품들이 곳곳에 있어서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읽기 좋은 그런 작품이라서 그래서 여자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사별한 경우도 있고요. 외도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경우도 있고 정말 이유도 모르는 채 단절된 경우 그다음에 본인이 거부해서 깊은 관계를 거부해서 이렇게 남자들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경우가 맞아. 여기 있습니다.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단편이 여기 맞습니다. 들어있죠. 그 얘기하려고 제가 서두로 여자 남자들 소개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네. 또 그렇게 연결되나요? 네, 맞습니다. 야. 자, 두 번째 키워드가 드라이브 마이카였잖아요. 사실은요, 제가 이 영화를 전부터 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요즘 아주 핫하죠. 근데 이 제 지인이 마침 여자 없는 남자들 이거를 읽자고 해서 그러면 같이 영화를 보면 좋겠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책을 읽고 그 중에서 단편 중에 하나였던 여자 없는 남자들의 드라이브
드라이브 마이카를 원작으로 영화를 만들었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드라이브 마이카가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실 이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아마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부터 약간 좀 주목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본 젊은 감독 중에서 전 세계에서도 가장 좀 주목을 받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2018년도 아사코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이제 진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장 먼저 이제 주목을 받으셨고, 최근에 왠지 다들 먼저 그 분위기 형성이 됐어요. 탈 것 같다. 그런데 작년에 2021년에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하면서 이 드라이브 마이카가 굉장히 이슈를 많이 얻었죠. 작품성 면에서도 관객과 평단 모두의 인정을 받은 되게 좀 드문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같이 독서 모임 하는 멤버들한테 영화도 같이 봐봐. 되게 재밌어. 그 소설과는 되게 달라. 그러니까 소설은 단편인데 이 영화가 3시간 그렇죠. 러닝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할까? 이 러닝타임이 길어요. 느리기. 다른 작품도 그런데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이 그래서 조금 보다가 너무 길어서 다 못 봤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3시간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을 때 편안하게 보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은 작품이다. 워낙 좋은 뭐 호평을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요즘에. 근데 이 작품의 좀 특이한 매력을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 드라이브 마이카라는 이 작품의 단편 주인공이 원작 주인공이 연극 배우, 남자 연극 배우거든요. 근데 사별해서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이별 후에도 계속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이브 마이카 이 3시간의 러닝타임 중에서 그 아내를 잃게 되는 서론이 거의 30분에 달해요. 저는 그거를 장편으로 이렇게 천천히 풀어낸 방식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주인공이 이제 가오쿠라는 이제 남자 주인공인데 더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더욱 진지하고 공을 들여서 접근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기서 이제 연극 배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나오는 연극 작품이 있습니다. 바냐 아저씨라고. 바냐 아저씨의 주인공을 맡았던 이 가오쿠가 연출자로 변신을 해서 배우들 오디션부터 연습 과정과 무대 올리기까지를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극 속에 극이 또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연극이다 보니까 사실 영화에서 연극을 이렇게 많이 노출시킨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거든요. 굉장히 자세하게 노출시켜요. 오디션 보는 그 과정이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제가 그런 관련된 일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거는 이 작품이 언어가 서로 모국어가 다른 외국인들이 합을 맞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국어로 대사하는데 그 대사를 이해하지 못한 일본인이 대사를 답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애정씬이야.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심지어 청각장애를 갖고 계셔서 수화로 연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연기를 보여주는데 갈등 상황을 보여주진 않거든요. 그 배우들이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라는 것에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언어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이 영화를 관통하는 되게 큰 핵심이 아니었을까. 근데 우리는 타인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너무 과하게 그거를 이해하려고 애쓰려다 보니까 다치기도 하고 상대를 오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사실은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 3시간을 지켜보시면서 연극 한 편을 보는 느낌과 영화 소설을 보는 느낌을 동시에 좀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매력적인 작품이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는 웃는 남자인데요. 뮤지컬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뮤지컬 소개를 해도 제가 되는 시기가 됐군요. 네, 되게 그 소개를 안 드렸어요. 최근에 공연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공연 기사를 여전히 쓰고 있기는 한데요. 관람을 안 한 지가 좀 됐어요. 뭐 바쁘기도 하지만 관람을 신경 쓰다 보면 또 제가 이제 그쪽에 집중력이 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회전문을 돌았던 회전문을 돌다 용어 기억나세요? 아, 제갈람이죠. 회전문을 돌았던 마지막 작품이 그 웃는 남자의 2018년도 버전이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4년 전에 누가 주연을 해서 제가 회전문을 돌았냐면 제가 최초로 뮤지컬 배우가 아닌 가수의 뮤지컬 무대를 보고 이렇게 진심으로 깜짝 놀랐던 게 처음이었던. 옥주현 나옵니까? 옥주현 씨도 이렇게 놀래키진 않았어요. 박효신 씨입니다. 박효신. 네. 가효신이지 가효신. 아니 저는 박효신 씨를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는데도 콘서트가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라이브가
이렇게 좋다고? 그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4년 만에 돌아온 박효신 씨의 무대는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좋은 걸 나만 볼 수도 없겠다. 이렇게 해서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 웃는 남자 작품은 사실은 여러 번 이제 재현을 했었는데 저는 원작이 워낙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빅토르 위고의 원작인데 그 아이들을 납치해서 기형적인 장애를 입히고 귀족들의 놀잇감으로 팔아넘기는 인신매매단의 희생자죠. 그래서 이제 찢겨진 입을 갖게 된 그인플랜의 굉장히 기구한 인생 스토리를 따라가는 그런 원작인데요. 원작을 굉장히 충실하게 담아내는 동시에 이막에서 이 그인플랜이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그 신분이 급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이막 의회 장면에서 굉장히 도도한 자기가 상위 1%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도도한 상원 의원들 앞에서 굉장히 울부짖으면서 일침을 가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이 이 박효신 씨의 노래와 만나면서 정말 감동적인 씬이었다.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씬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피켓팅도 불사할 각오가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박효신 씨가 네. 더블 캐스팅으로. 트리플인데요. 네, 사실 트리플. 박은태 배우랑 박강현 배우님이 같이 그인플랜을 하시는데 다 훌륭한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티켓팅에 성공을 하지 못하시더라도 다른 배우님들도 굉장히 훌륭한 배우님들이다. 그래서 이 작품 자체도 훌륭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한다고 지금 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